네, 이제 한양대학교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는 아마 이제 수학을 보려면 이과죠. 수학을 보려면 문과는 수학을 보지 않으니까 수학을 보는 과목, 이제 편입 수학을 보는 모든 과들은 다 이과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과가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선호도 높은 학교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래서 특히 이과생들이 한양대학교의 선호도가 더 높거든요. 또 문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이제 어떤 학교를 다뤄볼까, 이제 중앙대학교 끝나고 어떤 학교를 다뤄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과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인 한양대학교를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양대학교로 넘어가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먼저 1번이 있어요. 1번 문제가 아니라 1번이 문제가 아니라 A형인지 B형인지 고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유형이 A형과 B형이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문제가 아니라 A형인지 B형인지 고르라고 합니다. 실제 OMR 카드 1번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OMR 카드 1번에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OMR 카드 1번에는 A, B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OMR 카드라고 하면은 1번 A, B, 2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도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양대학교는 이 점을 일단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A형인지 B형인지 고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한양대학교 그 기출 문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A형을 받거든요. A형이랑 B형이랑 문제 배열만 다르지, 네, 컨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 배열만 다르지 문제는 똑같은 문제를 풀잖아요. 그래서 문제 배열만 다르고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이제 한양대학교 기출 문제 자료를 이제 얻어갈 수 있는 거는 A형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편의상 이 문제 유형을 A형 문제 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A형인지 B형인지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OMR 카드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OMR 카드라고 합시다. 그래서 OMR 카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1번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A형인지 B형인지 고르라 해가지고 1번 문제는 이렇게 A에다가 마킹을 해 주셔야 합니다. 1번 문제는 A에다가 마킹을 해 주시고 2번 문제부터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는 25문제입니다. 근데 문제가 몇 번부터 있냐고 하면 2번 문제부터 있어요. 2번 문제부터 있고 26번 문제까지 있어요. 이래야 25문항이 되겠죠? 문제가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양대학교 편입 수학은 25문항, 25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 번호가 2번 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문제는 26번 문제예요. 그래서 25문항인 걸 알고 있는 학생들이 가끔씩 26번 문제를 안 풀고, 있는데도 안 풀고 25번 문제까지 풀어놓고 문제 다 풀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는 1번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A형인지 B형인지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부터 마킹을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양대학교는 1번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A형인지 B형인지를 마킹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항목에 A형인지 B형인지 마킹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양대학교를 시험 치러 갈 때는 이 점은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25문항이지만 첫 번째 문제가 2번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 번 문제는 26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번 문제는 26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한양대학교의 첫 유의사항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제인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번 문제죠. 그래서 2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가 한양대학교 기출문제 보니까 프린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를 확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이 불가능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2번 문제 자세히 보면은 A, B, C 평균이 12분의 13이래요. 그랬을 때 8A 4제곱 더하기 27B 4제곱 더하기 64C 4제곱 최소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8A 4제곱 더하기 27B 세제곱 더하기 64C 4제곱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에 최소값 구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적냐면은
8a 4제곱 더하기 27b 4제곱 더하기 64c 4제곱을 적는 겁니다. 먼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ABC의 평균이 12분의 13이잖아요. ABC의 평균이 12분의 13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ABC의 평균이라는 건 뭐예요?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ABC의 평균이라 하지 않나요? 평균이라는 것은 우리 왜 그 국어를 50점 맞았고 수학을 70점 맞았고 영어를 80점 맞았다고 합시다. 국, 수, 영. 국어 50점, 수학 70점, 영어 80점 맞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 평균을 어떻게 구합니까? 3분의 50 더하기 70 더하기 80. 이게 평균이잖아요. 그죠? 평균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세수 A, B, C가 있어요. 국어가 A래요. 그리고 국어가 A고, 국어가 A고, 수학이 B고, 영어가 C래요.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구합니다. 이게 평균입니다. 맞죠? 그래서 A, B, C의 평균이 12분의 13이라 했으니까 A, B, C의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게 어때요? 요게 12분의 13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이 조건이 나온 겁니다. 이 조건을 이용해서 8A 4제곱 더하기 27B 4제곱 더하기 64C 4제곱의 최소값이 얼마냐고 물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맞죠? 근데 요거 봅시다. 8A 4제곱 더하기 27B 4제곱 더하기 64C 4제곱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걸 한번 한 줄로 적어줬는데 여기에서 8은 어때요? 8은 2의 세제곱입니다. 그리고 27은요? 3의 세제곱입니다. 64는요? 4의 세제곱이에요. 맞죠? 그럼 어때요?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해줍니다. 맞죠?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해줍니다. 맞죠?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해줍니다. 그럼 어때요? 여기는 2의 세제곱이 2분의 1은 2분의 1, 2분의 1. 여기에는 2의 세제곱이 2분의 1과 2분의 1과 2분의 1과 만났기 때문에 어때요? 전체 1이 됐죠. 그리고 3의 세제곱도 3분의 1과 3분의 1과 3분의 1이 만나면서 1이 됐습니다. 4의 세제곱도 마찬가지로 4분의 1과 4분의 1과 4분의 1이 만나면서 1이 됐어요. 그럼 이게 어때요? 이렇게 4개의 항을 곱한 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뭐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A 4제곱의 4제곱근 루트죠. 더하기 B의 4제곱의 4제곱근 루트 더하기 C의 4제곱의 4제곱근 루트 이렇게 되죠. 거기에 4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이건 다시 계산하면 어때요? 4제곱근 루트 A의 4제곱은 뭐예요? A죠. 4제곱근 루트 B의 4제곱은 B고요. 4제곱근 루트 C의 4제곱은 C입니다. 그것의 4제곱이죠. 맞죠? 그렇죠? 그럼 이게 어때요? 요거는 어때요?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2분의 13이라 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분의 13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의 4제곱입니다. 맞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결국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8A 4제곱 더하기 27B 4제곱 더하기 64C 4제곱 그리고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몇 개 있었어요? 3개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게 크거나 같다. 8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1 됐고요. A 4제곱을 4제곱 근 했기 때문에 A, B 4제곱을 4제곱 근 했고 27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은 1 돼서 없어졌고요. 그죠? 그래서 B 4제곱의 4제곱 근, 그래서 B고요. 그 다음에 64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은 없어졌고요. C 4제곱에 4제곱 근 해가지고 C. 그리고 그것의 전체의 4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맞죠? 그리고 얘는 평균이 12분의 3이었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체는 4분의 13 됐었죠. 그죠? 4분의 13의 4제곱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맞죠? 그러면 봅시다. 8A 4제곱 더하기 27B 4제곱 더하기 64C 4제곱은 크거나 같다 나오고요. 4분의 13 4제곱 그리고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의 세제곱을 나누겠죠. 근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얼마예요? 얘는 12분의 6, 12분의 4, 12분의 3, 12분의 13이겠죠. 그죠? 그래서 4분의 13의 4제곱을 12분의 13의 세제곱으로 나눴습니다. 맞죠? 그럼 이건 어때요? 4분의 13의 4제곱은 4의 4제곱 분의 13의 4제곱이고
그 나누기는 역수를 취해주죠. 역수를 취하면 13의 세제곱이 분모로 가요. 그죠? 그리고 12의 세제곱이 분자로 갑니다. 맞죠? 그러면 13의 세제곱은 없어지고 13 하나 남고요. 그 다음에 4의 4제곱 12의 세제곱인데 이거는 4의 세제곱을 나누면은 3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이건 어때요? 4분의 13 곱하기 3의 세제곱. 그죠? 3의 세제곱 나오겠죠. 4분의 13 곱하기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은 얼마예요? 27이죠. 4분의 13 곱하기 3의 세제곱입니다. 맞죠? 그러면 어때요? 4분의 1 곱하기 13 곱하기 27 이렇게 되고요. 13 곱하기 27은 계산하면은 여기는 3번 보기 351처럼 나와요. 그래서 4분의 351입니다. 요게 정답이죠. 그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가 됩니까? 이게 돼요. 이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 뭐 네제곱근 코시 슈바르츠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왜냐면 여기 봤을 때 여기 이게 네제곱근이 나오잖아요. 네제곱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네제곱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설명해 볼게요. 그 우리 제곱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어때요? 요게 A 더하기 B고요. 예를 들어서 C 더하기 D면요. 이게 AC를 곱하고 루트를 취하죠. AC를 곱하고 루트. 그리고 BD를 곱하고 루트. 이렇게 취하고 전체 제곱합니다. 맞죠? 그죠? 이거를 익힐 때 여러분들은 이걸 그냥 제곱하고 여기 있는 루트를 떼고 이런 식으로 외웠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외우면은 개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루트를 그냥 살려둬서 그냥 외워두시는 것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외우는데 현명해요. 그래서 루트를 그냥 살려둡시다. 루트를 그냥 살려두는 거예요. 루트를 살려두는 것이 외우는데 좋습니다. 개념을 익히는데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는 루트 AC 더하기 루트 BD의 제곱이었어요. 마찬가지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C1 더하기 C2 더하기 C3 얘는 어떠냐면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 세제곱근 루트가 이번에 나오는 거예요. 세제곱근 루트 A1 첫 번째 거와 첫 번째 거를 곱하는 거예요. 맞죠? 첫 번째 거와 첫 번째 거를 곱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A1, B1, C1 더하기 세제곱근 루트 A2, B2, C2 이번에는 뭐예요? 두 번째 거와 두 번째 거를 곱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마지막은 어때요? 세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를 곱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더하기 세제곱근 루트 A3, B3, C3 그리고 전체 세제곱입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한양대학교에서 나왔던 게 이제 8A 4제곱 더하기 27B 4제곱 더하기 64C 4제곱이 필요한데 이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건 맞죠? 구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는 뭐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이걸 구해야 되니까 이게 필요한 건데 보니까 8이 어때요? 8이 2의 세제곱이었어요. 그리고 27은 3의 세제곱이에요. 64는 4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조건, 제한 조건이 어떻게 돼요? ABC의 평균 나왔죠. ABC의 평균이니까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줬다는 겁니다. 즉 3분의 1은 나중에 상수니까 곱한다고 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준 거예요.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줬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거고 구해야 될 거는 요거고 준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의 4제곱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다라고 줬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크거나 같다 나온 다음에 우측 방향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왔어야만 해요. 왜냐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말고 A 더하기 뭐 2분의 1 B 더하기 C 요건 몰라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문제의 조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온 거예요. 물론 3분의 1은 나왔지만 3분의 1은 곱해도 되는 것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측 방향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4제곱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측 방향이 나오게끔 좌측을 변경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8A 4제곱이니까 4제곱이 있잖아요. 그럼 4제곱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4제곱이 나왔다는 거는 원래 여기 4제곱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4제곱이 나왔으니까 4제곱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4제곱 근 루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4제곱 근 루트가 필요했던 거예요. 4제곱 근 루트가 필요했던 거예요. 맞죠? 그럼 어때요?
4제곱근 루트가 필요했다는 거는 식이 4개 필요했다는 겁니다. 왼쪽의 식이 4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왼쪽의 식이 1개, 그리고 2개, 3개, 4개 이렇게 필요했던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나서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이니까 요거를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하나 없애줬고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2개 없애줬고요. 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3개 없애준 겁니다. 그래서 8a 4제곱 더하기 27b의 4제곱 더하기 64c 4제곱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어때요? 4제곱근 루트 a 4제곱이니까 a 4제곱근 루트 b 4제곱이니까 b 4제곱근 루트 c 4제곱이니까 c의 4제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왜 맞췄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모양을 왜 맞춘 거예요? 왜 하필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한 거예요? 조건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게 조건이에요. 그죠? 조건이 우측 방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완성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거는 a에 관한 1차, b에 관한 1차, c에 관한 1차였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몇 차예요? 4차, 4차, 4차예요. 그러면 4차인데 4차를 1차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몇 제곱근이 필요해요? 4제곱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4제곱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좌측에 식이 몇 개 있어야 된다? 1개, 2개, 3개, 4개가 있었어야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 한양대학교 1번 문제의 가장 큰 한 줄이 바로 이 한 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1번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 문제죠. 한양대학교 2번 문제, 2번 문제가 첫 번째 문제니까 2번 문제, 즉 첫 번째 문제, 한양대학교의 첫 번째 문제는 이 한 줄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한 줄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사실 굉장히 어렵죠. 한양대학교는 첫 번째 문제부터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4점짜리 문제로 출제를 했는데 사실 첫 번째 문제부터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다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 많을 텐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입수학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양대학교 넘어가면은 편입수학 쉽지 않아요. 편입수학은 쉽지 않으니까 편입수학이 쉽다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2번 문제, 즉 한양대학교 첫 번째 문제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제4차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4제곱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를 묻는 것이 한양대학교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첫 번째 문제는 이 4제곱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사용할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